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소소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하셨던 내용을 오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요. 오늘 그 내용, 여러분들이 요청하셨던 내용. 아날로그 케이블은 소리가 변합니까? 그것을 조금 나눠서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은 스피커 케이블과 이어폰 케이블로 크게 둘을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둘 다 아날로그 케이블이죠. 그렇죠. 출력에 관련되어 있는 이 아날로그 케이블은 케이블 종류에 따라서, 케이블 두께에 따라서 소리가 바뀔까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디지털 케이블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게 있죠. 그래서 디지털에서는, 특히 다른 디지털이 아니라 네트워크 스트리밍 오디오에 대한 디지털에서는 제가 결론을 이 영상에 냈습니다.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스피커 케이블에 대해서, 특히 뭐 임피던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론적으로 많이 풀어놓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심도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아날로그 케이블에서 특히 스피커 케이블과 이어폰 케이블의 종류를 바꾸거나 두께를 바꾸거나 하게 된다면 소리가 바뀝니까? 라는 질문에 제 대답은 바뀝니다. 네, 아날로그에서는 바뀝니다. 그리고 그게 왜 바뀌는지 오늘 짤막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저항이 바뀌는데 소리의 크기가 바뀌는 거지, 소리 음색이 바뀌거나 뭐 소리의 품질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소리의 품질이 바뀐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은 케이블이 다루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케이블에 따라서 음색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에 따라서 출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에 따라서 사실은 댐핑 팩터라든지 뭐 이런 요소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바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질이 더 좋아졌다고 느낀다면 네, 그 얘기도 맞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되게 복잡해요. 특히 그 출력 부분, 와트를 다루는, 그러니까 밀리와트나 이어폰은 밀리와트고 그 다음에 스피커는 와트인데 한 10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출력을 다루는 그 출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널 회로, 그냥 일반적인 회로에서 다루는 이 볼트, 전압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값, I까지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와트 힘, 파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무슨 R값만 바뀌는 거라면 그럼 출력의 저하 또는 댐핑 팩터 뭐 요 정도에서의 음질의 차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음색도 바뀝니다. 그 음색이 바뀌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예요. 임피던스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임피던스가 그냥 저항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저항의 다른 말이 임피던스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제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쳐주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임피던스는 복합 저항이에요. 공식이 아예 달라요. 공식이 루트에 이제 R 제곱하고 뭐 플러스하고 가로치고 이렇게 해서 인덕티브 리액턴스와 그 컨덕티브 리액턴스가 두 개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일반 저항, R 저항까지 세 개가 합쳐진 저항, 복합 저항이에요. 이 복합 저항이 스피커에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복합 저항에 의해서 앰프 구동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임피던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잘 알게 되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스피커, 이어폰, 그러니까 스피커 이어폰에 있는 저항 R이라는 값은요, 뭐 8ohm이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어폰 뭐 32ohm 이어폰이다, 16ohm 이어폰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는 ohm은 임피던스 ohm이에요. 그리고 이 임피던스 ohm은 주파수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20Hz에서 20000Hz를 가청 주파수라고 놓고 봤을 때 이게 각 주파수마다 임피던스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곡선을 띄게 됩니다. 자기가 잘 재생 못하는 데는 높은 임피던스로 나오고 자기가 잘 재생을 잘하는 음역대는 낮은 임피던스로 나와요.
그래서 스피커가 보통 8오hm 했을 때 전체적으로 임피던스가 8ohm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재생할 수 있는 대역이 8ohm으로 제일 낮게 찍히고 재생 못하는 대역들이 높은 임피던스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띄우게 돼요. 그러니까 20에서 2만 헤르츠의 주파수별로 저항이 다 달라요. 저항이 다 달라요. 그게 임피던스예요. 왜냐하면 임피던스 공식, 이 임피던스 공식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딱 적혀 있죠. R이라는 값은 일반 저항이에요. 이 저항은 주파수와 관계없이 직류인지 교류인지 관계없이 그냥 고정돼 있는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뭐 도선에 있는 저항의 기본적인 저항이 그런 거겠죠. 그건 전류를 흘려줬을 때 있는 저항이 뭐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럼 주파수와 관계없이 그 저항은 그냥 고유의 저항으로 갖고 있는 것을 R로 표기하고요. 그게 그 제일 처음에 루트에 제일 처음에 있는 그 R이 그거고요. 그리고 LC와 XL과 XC가 있어요. XL은 인덕티브 리액턴스라고 그래서 코일 형태로 꽈져 있는 케이블에서 생기는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예, 케이블을 이제 코일 형태로 꼬게 되면 그 코일 형태로 꼬인 데에서 저항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그 코일 형태로 꼬인 데에서 전자석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자석에 힘이 생긴 것이 다시 교류 주파수가 왔다 갔다 하게 됐을 때 백 EMF가 생기면서 서로를 힘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깁니다. 그게 인덕티브 리액턴스라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은 코일처럼 꽈져 있는 어떠한 형태일 경우, 그러니까 다이나믹 드라이버 또는 BA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스피커의 다이나믹 드라이브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코일이 감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 형태일 때 인덕티브 리액턴스라는 게 나오고, 이거는 주파수별로 달라요. 보통은 인덕티브 리액턴스는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항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높은 소리, 그러니까 높은 음역대로 가면 갈수록 저항이 커져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거는 XC라는 게 있는데, 이건 컨덕티브 리액턴스라는 거예요. 컨덴서를 사용을 할 때 생기는 리액턴스인데, 얘 같은 경우는 도선이 이제 바짝 붙어 있을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도선이 바짝 붙어 있을 경우 컨덴서와 비슷하게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부도체가 사이에 있고 도체가 이렇게 바짝 붙게 되면 그 사이에서 충전이 되는 이런 컨덕터의 역할, 그러니까 캐패시터의 역할, 또는 뭐라 그러죠? 우리 콘덴서라고 그러죠. 예, 콘덴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보통 스피커에서는 이런 컨덕티브 리액턴스는 없지만 케이블에서 컨덕티브 리액턴스가 생겨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바짝 붙어 있는 선의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절연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전자를 보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컨덕티브 리액턴스가 생겨요. 근데 이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얘는 그 저주파의 또 흐름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주파 같은 경우는 통과를 시키지만 저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잘 흐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인덕티브 리액턴스와 컨덕티브 리액턴스, 어떤 애는 고주파에 반응하는 저항, 어떤 애는 저주파에 반응하는 저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저항, 거기에 그 고주파에 반응하는 저항, 그 다음에 저주파에 반응하는 저항이 세 개가 합쳐진 저항, 그게 임피던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산이 되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이거 그냥 계측기도 아닌 뭐라 그러죠? 그냥 테스터기 갖고 그냥 저항치 딱 찍으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아니,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찍었을 때 나오는 거는 아까 그 임피던스에 있는 그 R 값밖에 안 나옵니다. 컨덕티브 리액턴스라든지 인덕티브 리액턴스는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재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쏴줘야 돼요. 흔히들 저희가 측정하는 장비에서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주파수를 한번 쏴 쏴주는데, 그 쏴주면서 돌아오는 그 저항치 값을 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임피던스가 측정이 됩니다. 그게 스피커와 이어폰에서의 있는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 저항이 아예 다른 거죠. 여러분 저항 와트 공식을 보게 되면 와트는 R분의 V 제곱이잖아요. 그 R의 값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R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와트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뭘로 봐야 되느냐? 저주파일 때의 와트 값과 고주파일 때의 와트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R을 이제 뭘로 바꿔야 돼요? 임피던스인 Z로 바꿔야 되거든요. 임피던스의 Z를 집어넣어서 공식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Z는 주파수별로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에 이 Z의 기능을 조금 더 추가해주는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주는 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케이블이에요. 그게 바로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스피커 케이블이건 이어폰 케이블이건 그 스피커가 갖고 있는 고유 임피던스, 이어폰이 갖고 있는 고유 임피던스의 플러스 알파로 케이블이 갖고 있는 임피던스, 이어폰 케이블이 갖고 있는 임피던스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특히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두 선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컨덕티브 리액턴스가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이 컨덕티브 리액턴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바짝 붙어야지만 반응이 잘 나와요. 네, 반응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어폰 같은 경우는 어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최대한 바짝 붙어 있죠. 헤드폰 줄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 또 어떻게 됐습니까? 케이블을 꽈놨죠. 물론 꽈난 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꽈놨기 때문에 인덕티브 리액턴스가 좀 잘 안 생기긴 하지만 요새 케이블들을 그냥 단순하게 꼬는 게 아니라 막 복잡하게 꼬는 그런 이어폰 케이블도 많이 보시죠.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꼬임의 경우에 따라서 인덕티브 리액턴스까지 같이 나와요. 스피커에서는 잘 없는 그 이어폰에서는 컨덕티브 리액턴스와 인덕티브 리액턴스가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예, 할 수가 있어요. 스피커보다 더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달라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 와트 공식에 보게 되면 Z가 밑으로 분모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Z 값이 바뀌는 거죠. 뭐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뭐 이어폰을 좀 써보신 분들은 이어폰 케이블을 내가 바꿨더니 소리가 바뀌는 게 느껴졌다. 확실하게 느껴졌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케이블을 커스텀으로 해서 바꾸게 되면 꼬임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그 다음에 두 케이블 간의 간격도 달라요. 그래서 컨덕티브 리액턴스와 인덕티브 리액턴스가 다 다르게 발생합니다. 물론 R값도 다르고요. 스피커 케이블의 R값보다 이어폰 케이블은 훨씬 더 얇게 돼 있잖아요. 훨씬 더 얇거든요. 스피커 케이블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R값도 높아요. 기본적인 R값도 높은 데에다가 컨덕티브 리액턴스도 더 높을 수 있고 인덕티브 리액턴스 더 높을 수 있어요. 이어폰 케이블 같은 경우는 훨씬 그래요. 더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어폰 케이블에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케이블을 바꾸게 되면 일반인들도 쉽게 소리가 바뀌었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스피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스피커 케이블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어폰 케이블의 길이와 스피커 케이블의 길이는 비슷할까요? 어떨까요? 은근히 비슷해요. 이어폰 케이블의 길이와 스피커 케이블의 길이가 은근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앰프를 갖다 놓고 가정용으로 듣는 스피커 간의 거리가 얼마인가요? 몇 미터 떨어져 있나요? 아니에요. 불과 한 1미터나 1.5미터 양쪽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죠. 보통 한 1미터 정도, 이쪽으로 1미터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게 기본적인 집에서 듣는 하이파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 케이블의 길이가 이어폰 케이블의 길이와 비슷해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피커 케이블의 굵기는 어떻습니까? 훨씬 두껍죠. 이어폰 케이블이나 헤드폰 케이블에 비해서 스피커 케이블의 두께는 훨씬 두껍고요. 실제 저희 프로들 쪽에서는 이 임피던스를 잴 때 단위가 100m의 몇 오hm 또는 1kg의 몇 ohm을 얘기를 해요. 보통 100m에 한 1ohm이나 2ohm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00m에. 그 얘기는 즉슨 1m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0.1ohm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피커 케이블은 두 사이 간격이 멀기 때문에 이 컨덕티브 리액턴스가 적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꼬임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꼬여봤자 플러스 마이너스만 단순하게 꼬여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덕티브 리액턴스도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케이블 스펙, 저희 프로 장비들의 케이블 스펙을 보게 되면 인덕티브 리액턴스는 보통 표기하지 않고요. 컨덕티브 리액턴스는 표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 케이블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거죠. 훨씬 더 유리해서 스피커 케이블은 그 꼬임이나 두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가 크게 변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요. 별로 안 느껴져요. 그리고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와트가 높아요. 그러니까 V값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100와트 정도를 사용을 한다면 100와트 정도면 왜 8ohm짜리 스피커를 쓴다면 이 8분의 한 800 정도가 공식이 되거든요. R분의 V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V 제곱이 800 정도 되면 아까 대충 풀어봤는데 800 정도 되면 28V 정도 되는 거예요. 볼트가. 그러니까 28V 정도가 100와트를 쓰기 위해서 28V 정도가 밀어주고 있는 생각보다 볼티지가 높은
전압을 높게 보내주기 때문에 저항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는 그런 환경이 스피커예요. 반면에 이어폰 같은 경우는 보통 1V가 맥스거든요. 1V. 그 1V 맥스인 상황에서 뭐 16ohm이나 32ohm을 쓰게 되면 32ohm 같은 거 이렇게 쓰게 되면 단위가 막 밀리와트 단위가 돼요. 0.03 막 와트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훨씬 작은 거예요. 훨씬 작은 가운데서 아까 얘기한 저항은 더 어때요? 스피커보다 높잖아요. 스피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어폰에서는 훨씬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스피커나 이어폰이나 아날로그 회로에서 Z값, 임피던스 값에 따라서 소리가 변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스피커에서는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잘 느낄 수 없어요. 아주 좋은 시스템에서 할 경우 조금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라는 뭐 골든 이어스 같은 분들이 계실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스피커 케이블을 바꿨을 때 그렇게 많은 차이를 느끼시기 어렵습니다.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스피커 케이블을 바꿨을 때 소리가 확실하게 바뀐다고 느낄 수 있는 경우. 스피커 케이블이 막 몇십 미터, 몇백 미터를 날아갔을 때 저희가 이제 경기장 같은 거를 설계를 하게 되면 경기장에서는 진짜 100m, 400m까지도 스피커 케이블 날아가거든요. 저 배선을 하거든요. 그럼 400m 정도를 배선을 했을 때 케이블 두께가 얇게 되면 그때는 확실하게 소리 차이가 느껴져요. 확실하게 소리가 차이가 느껴지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1m 정도의 거리, 이어폰 길이와 비슷한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스피커를 연결했을 경우에는 스피커상으로서 음질 차이를 느끼시기는 상당히 어렵다. 반면에 이어폰은 훨씬 더 낮은 볼테이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임피던스가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케이블에 꼬임도 많고 두께도 얇고 바짝 붙어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저항값 R값도 높고 XC값, XL값도 높게 나와서 임피던스의 변화가 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파수별 낮은 소리에부터 높은 소리까지 소리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케이블은 낮은 주파수에서 임피던스가 높으면 저음이 잘 안 들리고 고음이 상대적으로 잘 들리게 되는 것이고 어떤 케이블은 고음에서 높은 주파수에서 임피던스가 높을 경우에는 그런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저음이 상대적으로 잘 들리고 고음이 좀 덜 들리는 그런 편차를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에 따라서 케이블 도선의 재료에 따라서 꼬임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서 어떤 케이블은 저음이 조금 더 잘 들리고 어떤 케이블은 고음이 조금 더 잘 들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외에도 뭐 상세하게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소소한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것은 차츰 더 풀어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스피커 케이블, 이어폰 케이블에 따라서 소리는 변하지만 스피커 환경에서는 그 차이를 느끼기 상당히 어렵고 이어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차이를 느끼기가 쉬워서 일반인들도 소리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꼭 보셔서 임피던스가 무엇인지 조금 더 확실하게 아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의 소소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그런 음향 지식이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